안녕하세요. 쌀로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꼬북집입니다. 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요, 일단 코로나에 한번 걸렸고요. 최근에 그 투리버스 10기 강세범 성우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슬슬 좀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하객도 많이 왔고, 우리 사회가 홍범기 성우님이셨거든요. 결혼식 안에 이제 행사 순서 중 하나로 되게 레전드 성우 송도영님께서 이제 신앙송을 하셨는데, 이게 송도영님이 나오신 이유가 남편분이 이름이 똑같으세요. 송도영님 성우님이랑. 그래가지고 그런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이 되게 재밌게 보고 온 그런, 네. 강세범 성우님이랑 어떤 거 작업 같이 하신 거예요? 저 테일즈샵의 망작 게임 던전 로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테일즈샵에서도 인정하는 망작이라 잘 안 됐어요. 지금 이제 거기에 제가 여자 주인공 캐릭터로 캐스팅을 해서 처음에 인연을 맺었는데 그 뒤로 최근에도 같이 조금씩 일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성우분 중 한 분이에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오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좀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사실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뭐 귀멸의 칼날 더빙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 있었는데 오늘 다룰 거는 오디오 드라마들이 되게 많이 펀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우분들 내부에서도 되게 화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 드라마 좀 펀딩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성우분들이 사실 되게 오디오 드라마 콘텐츠를 하고 싶어 하세요, 사실. 아무래도 오디오 드라마를 많이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정규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 BL 그쵸. 정도죠. 근데 이게 장르가 너무 이제 그렇게 편중되고 있다 보니까 뭐 성우분들이 BL을 싫어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이제 좀 여러 장르의 뭐 오디오 드라마를 해보고 싶어하는 성우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 드라마 자체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또 하는 그런 식의 컨텐츠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연출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서로 녹음하면서 호흡을 맞추면서 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컨텐츠고 하다 보니까 성우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디오 드라마를 되게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펀딩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뭔가 이렇게 밑에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진행하는다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펀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를 표현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음. 오디오 드라마가 펀딩이 아니어도 간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쵸? 출판사나 네네. 뭐 이런 데서 블로그로도 많이 하고. 그쵸, 네네. 근데 네. 최근에는 계속 펀딩으로만 하고 있고 펀딩이 사실 금액이 사실 막 억소리 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네. 너도 나도 펀딩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네네. 것 때문에 이제 그 펀딩에 참여하고 싶은 팬들의 네. 피로도가 되게 쌓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 성우 팬들의 불만들이 뭐 SNS나 아니면 그런 커뮤니티 뭐 그런 곳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저도. 최근에 진짜 오디오 드라마 펀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디오 웹툰까지 넣어갖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을 때 네. 이게 지금 텀블벅에서만 벌써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펀딩이 아직 끝나지 않은 펀딩이 벌써 3개인 거죠, 현재. 최근에 펀딩 성공한 게 네이버 웹툰의 이번생도 잘 부탁해가 네. 있었고요. 네. 룬의 아이들도 있었고. 네. 룬의 아이들 4,000%가 넘었네요. 룬의 아이들은 뭐 유명하니까요. 작품 자체가 뭐 그거는 시즌 뭐 2. 성우 팬 이상 뭐 성우 팬은 뭐 그 원작 자체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아무래도 얻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펀딩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패하는 사례들도 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허니블러드도 지금 7일, 일주일 남았는데 아직 82%. 네, 조금 미묘한 수치죠. 네. 이게 18%가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되게 피말리는 수치예요. 일주일에 18%면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수치라서. 금액이 커서 네. 단순히 10%가 뭐 800만 원의 그쵸. 10%와 네네. 8천만 원의 그 10%는 10%는 다르니까요. 다르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좀 금액이 네. 엄청 커진 것 같아요. 네네. 기본 막 몇천만 원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네이버 원작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줘야 되는 개런티들이 좀 세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원작사에 이제 지불해야 되는 이제 그런 수수료들이 크다 보니까 기본적인 달성률만 채운 정도로는 거의 수익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우분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특정 작품들은 굉장히 몇 억, 수억 정도의 이제 그런 펀딩
성공률을 올렸고 이제 그런 작품들이야 뭐 이제 상업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보셨겠지만 이제 약간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작품들은 그 액수 자체는 절대적으로 클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사업적으로 크게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야 될 것 같은데 펀딩이 수익을 내기 위한 활동인 건지. 근데 저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그 크라우드 펀딩이 초기와는 달리 거의 수익 추구형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일단 네이버 웹툰 같은 데는 되게 큰 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업체들도 펀딩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근데 실제로 그 네이버 웹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집행되는 곳은 실제작사는 따로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장성이 없어서 안 이루어질 거를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끔 하는 그런 건데 네네. 단발성으로 보이거든요, 성격상으로. 근데 그렇죠. 이제 사업적으로 회사에서 만약에 펀딩을 한다 그러면은 네. 시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오디오 드라마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야기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한국 라이트 노벨 전성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라이트 노벨은 장르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 작가들이 라이트 노벨을 쓰면서 이제 그것들이 좀 어느 정도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10,000권 이상 팔리는 작품들도 나오고 그런 한국 라이트 노벨 전성 시기가 있었는데 요때 다양한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BL 이외의 오디오 드라마로 이렇게 나온 거는 2010년 이후에 가장 활성화가 됐던 게 한국 라이트 노벨 시장이었거든요. 그 라이트 노벨의 원작의 오디오 드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그 원작 오디오 드라마를 하나의 별개의 상품으로 내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오디오 드라마의 특별판 부록으로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부록이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내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오디오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 시기에서 한국에 그 당시에는 라이트 노벨, 한국 라이트 노벨을 만드는 회사가 쌍벽이, 로브렌진 그리고 DNC 미디어의 CD 네. 노벨이 있었죠. 그래서 DNC 미디어도 비슷한 방식으로 오디오 드라마 CD를 첨부해서 한정판식으로 이제 냈었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스크 대책이 있는 거였죠. 왜냐면은 이 오디오 드라마의 제작비를 책 제작비로 녹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책이 뭐 한 5,000권이 팔리는 작품이 있다고 하면 그 5,000권에 권당 많이 들어서 1,000원씩 녹이면은 그럼 오디오 드라마 제작비를 한 500만 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좀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특별판을 내면 또 이제 거기에 이제 특별판이니까 똑같은 값이 아니라 한 권이 5,000원, 6,000원이었다고 하면은 그런 오디오 드라마 특별판은 뭐 10,000원 이상으로 책정을 하면 또 추가 수익을 만들면서 오디오 드라마를 제작할 수가 있었고 원작 팬들은 또 원작 팬들로 성우 팬분들의 또 구매로도 이어질 수 있었고 해서 한국 라이트 노벨 중심으로 그 오디오 드라마 콘텐츠들이 왕성하게 이제 나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봤을 때 그거는 음. 오디오 드라마 자체로 성립된 시장이 아니고 책에 붙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완결성이나 분량 그쵸. 면에서 정규 시장이라고 보긴 어려워서 결국 라노베가 쇠락하면서 같이 망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로 웹툰이랑 웹소설 시장이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간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쪽은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녹일 방법이 없잖아요. 출판물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펀딩이 그 리스크를 녹이는 방법으로서 선택되어진 게 그러니까 이건 뭐 오피셜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출판사 같은 경우는 원래 오디오 드라마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단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네. 진행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서 펀딩을 하는 거는 저는 이해는 되는데 네네네. 오디오 드라마 업체라고 이제 내걸고 네. 사업을 하려는 주체들이 네. 펀딩을 하는 거는 그런데 이게 오디오 드라마 전문 제작 업체 기준에서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진입하기가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기라성 같은 업체들이 위한 몇 군데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작에 기대게 되고 그거 관련 부대 비용도 이제 늘어나고 하니까 그냥 업체로서 좀 감당하기 왜냐면 그 한 번이 실패하면 그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오디오 드라마 업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자금을 가지고 시작하진 못할 테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또 펀딩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든홀이라는 오리지널 오디오 드라마를 제가 연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생 오디오 드라마 회사를 만들어서 그 첫 작품으로 이든홀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쪽도 펀딩 없이 그냥 작품만으로 판매를 진행했어요. 성우진도 엄청 빵빵하게 유명한 분들 많이 들었거든요. 김한진 성우님, 뭐 우정신 성우님,
그 당시에는 되게 엄청 레전드 성우분들 기용을 해서 작품을 냈는데 실패를 크게 해서 그분이 그 오디오 드라마 사업을 접은 것도 모자라서 스튜디오를 같이 하시던 분인데 본인 스튜디오도 접어야 될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디오 드라마가 한번 자본을 투입을 해서 실패를 하면 개인 사업으로 이걸 한다고 치면은 또 실패를 했을 때 오는 타격이 생각보다 좀 크더라고요. 근데 그런 리스크 회피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펀딩 자체만으로 홍보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오디오 드라마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뭐 플랫폼이나 이런 대표적인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그런 뭐 애니메이트나 이런 데서 뭐 실물 패키지를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은. 네. 그러다 보니까 펀딩하는 업체랑 펀딩이 아닌 업체 양쪽을 제가 다 해봐서 아는데 제일 항상 그 신경을 쓰이는 부분이 판매 루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서 판매 쪽으로 판매를 할 수 있긴 한데 그쪽은 또 오디오 드라마라고 딱히 노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자체를 올려주기만 하는 거라서 그게 뭐 홍보가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개인이든 출판사든 간에 이거를 이제 상품화해서 판매를 했을 때 홍보를 가지고 가면서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진짜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 오디오 드라마가 엄청 장사가 잘 돼서 뭐 프로모션 비용을 막 많이 좀 투입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입장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텀블벅이라도 들어가면 이제 텀블벅에서도 이거를 홍보를 해주고 이제 성우 팬들 입장에서도 그런 텀블벅이 오디오 드라마를 펀딩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서 좀 인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텀블벅에 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마 그냥 일반적인 판매를 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그거 자체만으로도 홍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펀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존재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애초에 시장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네네. 펀딩으로 하면은 실제로 시장에 있는지 없는지 그 수요가 네. 그거를 알아보기 위한 시장 조사도 겸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한 1000명이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명 정도밖에 수요가 없었다. 네. 그러면은 이걸 접는 거죠. 수요가 있었네? 음. 그러면은 최소 목표 금액을 달성할 것이고 네. 그걸로 이제 진행을 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의 효용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BL 말고는 오디오 드라마 시장이 제대로 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래도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네. 누가 됐든. 네. 그거를 해볼 수 있게 해주는 판이 그쵸. 크라우드 펀딩이다. 음. 라는 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 효용에 대해서 네. 동의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네. 남의 맞습니다. 돈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네네. 거. 그 다음에 이게 정말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서 최소 금액으로 목표 금액을 잡는 건지 네. 수익도 포함해서 네. 목표 금액을 잡는 건지 사실 오디오 웹툰은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네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겠다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오디오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목표 금액이 높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었던 펀딩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몇 개 있거든요. 네네네. 목표 금액이 높다 보니까 어차피 이 시장 자체는 수요가 적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객단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네네. 이제 성우 팬들이 됐든 원작 팬이 됐든 부담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 네네. 그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뭐 저도 그 말씀을 일단 동의를 해요. 뭐 동의를 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팬들 사이에서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팬들의 제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만들은 저는 되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BL 시장을 거의 제외하면은 모두 펀딩으로 사실 진행되고 있어서 불만들이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저는 있다라는 말씀을 뭐 저는 드린 거고요. 오디오 드라마는 텀블벅처럼 어느 정도의 매출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 없다라는 얘기. 근데 최근에 나왔던 대리화가 같은 경우만 해도 네. 그냥 자체 자본으로 만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았어요. 예약 네네. 판매를 해서. 네네. 그러니까 루트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쵸. 그거에 대한 고민 자체를 안 한 게 아닌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고 디지털 유통을 윌라나 뭐 오디오 클립 팟빵 같은 데서도 하고 그거를 시도한 업체는 아직 없지 않나. 근데 아까 말씀하신 작품은 또 이제 유명한 출판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좀 입장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진행한 사랑은 없는 것처럼 같은 경우도 출판사 쪽에서는 사업적인 성공을 크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본전이나 아니면 조금 마이너스가 나와도 그거 자체로 그 작품의 홍보가 되기 때문에 작품을 프로모션하는 관점에서 마이너스가 나도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적자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있거든요. 근데 오디오 드라마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또 그런 입장은 아닐 거잖아요. 오디오 드라마 자체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거 또 수익을 내야 하는 입장이니까 제작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뭐 스마트 스토어로 올린다고 그거 자체가 홍보가 되고 팔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텀블벅에 올리면 그거 자체로도 홍보 효과가 된다라는 거. 그거를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 아니, 크라우드 펀딩의 음. 매력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죠. 네네, 인지를 하고 있고 앞서도 말했지만 효용도 있고 네. 그거는 아는데 네. 실패하는 사례도 계속 아, 늘어나고 그렇죠. 있는 네네. 거는 네네.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업체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거면은 한두 번은 펀딩으로 뭐 단발성이나 물론 이벤트성으로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고 네네. 마케팅 측면에서 이거를 활용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음. 그냥 팔로가 없어 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이미 정착해서 잘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 있으니까. 거고 네네. 유통 어떻게 할지 그런 고민이 별로 없이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엎어진 사례들을 보면은 너무 시장 성의가 조사를 안 한 없다?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아까 그 말씀은 좀 동의하는 부분, 특히 동의하는 부분이 처음에서 좀 성공을 몇 번 했으면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그런 가능성을 봤으면은 이제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펀딩이랑 예약 판매라는 건 한 끗 차이인 거잖아요. 뭐 사전에 자금을 모은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예약 판매는 어쨌든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거를 예약 판매를 시작한 시점에서는 그걸 어쨌든 무조건 기한 내에 발매를 해야 되는 거고, 펀딩은 정해진 일정 액수가 안 모이면 무산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차이가 큰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펀딩의 단점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펀딩을 하면 컨텐츠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원하는 그런 거를 고객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펀딩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소비자의 입김이 좀 세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 번씩 보면은 너무 그게 과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의도와 좀 다른 방향으로 약간 흘러가는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과 소통은 필요하겠지만 만드는 사람이 중심을 딱 잡고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딱 보여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펀딩을 하다 보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 휘둘리는 부분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좀 단점인 것 같거든요. 정말 마케팅 효과를 바라는 거라면은 목표금이 낮고 달성률이 높을수록 더 보도자료 쓰기도 좋고 그렇죠. 뭐 1000% 달성했다 이런 게 기사가 되는 거지. 사실 마케팅 효과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거고 마케팅을 할 거면은 목표금을 낮게 잡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케팅으로 펀딩을 이용한다라는 거에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마케팅으로 펀딩을 이용한다라고 하기에는 목표 금액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확실히 그렇죠. 이게 뭐 목표 금액이라는 게 사실 설정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차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부터 빠지더라고요, 액수가.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비용으로 설정을 해서 좀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보면 펀딩으로 모든 제작비를 다 충족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업이라고 하면 본인들의 자본을 투입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펀딩 비용 반, 뭐 본인들의 자본 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비용 자체를 더 낮은 커트라인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펀딩 자체만으로는 손익분기에 다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뭐 디지털 유통 같은 걸 통해서 그걸 맞습니다. 보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네. 좀 수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난 건데 펀딩하면은 참가자들의 메리트를 보장해주기 위한 네네. 그런 방편으로 유통을 또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판매해도 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예약 판매였으면 그냥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펀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건데, 이게 그럼 결국 그 펀딩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입김을 넣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요구도 어떻게 보면 정당한 거고. 제 생각 조금 다른 게요. 음. 객단가를 높이다 보니까 네. 실제 유통 가격보다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가가 어느 정도 시세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책 뭐 몇 페이지짜리가 10,000원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있는데 펀딩으로 하면은 막 30,000원씩 받는 거예요. 뭐 스티커나 이런 걸 네네, 껴주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펀딩 참가자는 30,000원 주고 책을 샀는데 서점에서 10,000원에 팔린다. 이러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니까 유통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네. 펀딩 참가자들이 참견을 해서라기보다는 금액 책정의 문제 때문에 유통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펀딩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확실히 있는 건 어쨌든 확실히 맞고. 그러니까 펀딩에 네네. 너무 의존을 그쵸. 해서 이후 유통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안 할 정도로 그걸 음, 다 버리더라도 그냥 네네. 펀딩에 몰빵을 해서 네네. 수익이랑 이런 걸 다 여기서 챙기겠다라는 생각으로 펀딩을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펀딩을 했을 때 구매하는 분들의 점유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수억씩 이렇게 펀딩이 되는 유명한 작품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아슬아슬하게 맞춰가는 그런 뭐 몇천만 원 정도의 이제 커트라인의 펀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우 팬들의 지분이 제가 봤을 때 높아요. 오디오 드라마 자체가 책 같은 거에 비해서 훨씬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격이 최소 뭐 5, 6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성우 팬들의 목소리도 좀 귀를 기울여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업체들도 좀 귀를 기울여서 팬들도 즐겁게 어떻게 보면 참여할 수 있는 펀딩을 진행해줬으면 좋겠고, 너무 펀딩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성이 보였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팬들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들을 잘 귀 기울여서 펀딩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대 구성과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펀딩 성공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들이 많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펀딩으로 시작하는 작품들 거의 대부분은 지금 유명한 원작을 등에 업고서 진행하시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펀딩으로 계속 팬들의 힘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업체들이 이런 식의 유명한 작품의 IP를 가져와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사업적으로 좀 더 소비자 입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펀딩은 좀 그런 부분이 약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던가 이런 일도 발생하니까. 아, AS 문제인가요? 그쵸. 그런 부분을 생각해도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더 팬들이 소비자로서 보호를 받고 좀 더 이제 건전한 소비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펀딩보다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정식 유통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펀딩은 이벤트성에 가깝고 장차적으로 이 오디오 드라마 시장을, 오디오 웹툰이 됐든 오디오 드라마가 됐든 이 시장을 키워나갈 사업체라면 펀딩을 활용을 하는 거는 분명히 효용이 있기 때문에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영세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고, 네. 수익 구조나 이런 거를 펀딩에 의존하는 거는 시장 형성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통처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카카오 페이지도 지금 오디오 드라마를 최근에 엄청 풀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상당히 작품 많이 풀고 있는 거를 저도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클립도 있고 윌라도 있고, 저도 윌라 구독하고 있지만 네. 윌라에서도 웹소설 이런 거 오디오 드라마 형식에 좀 준하게, 네. 완전 오디오 드라마는 아닌데 오디오북과 뭔가 오디오 드라마의 중간 형태 같은 느낌으로 이제 연재를 하더라고요. 유통도 받아서 아마 할 거예요. 네네. 그리고 팟빵 이런 데도 유통을, 오디오북 이런 거 유통하는 걸로 알고 오디오 드라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계속 이벤트성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피로도도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온전하게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업체들도 조금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생각하게 된 것도 단순히 그냥 펀딩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이슈를 잡은 게 아니라, 펀딩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 팬분들의 불만들이 뭐 작품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펀딩 그 자체에 대한 불만들이 진짜 예전이랑 다르게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 불만 여론들이, 그래서 이번 이슈를 사실 잡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좋은 계기로 이렇게 이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서 좀 얘기하는데 조심스러운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음에는 좋은 이슈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